일렉 기타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는 최창흠이라고 합니다. 뒤에 보면은 기본적인 목공구들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목공구들을 가지고 일렉 기타를 만드는 공방입니다. 제가 원래는 웹툰을 그렸어요. 웹툰 한 4년에서 5년 정도 했는데 이제 이게 웹툰이라는 게 하루 종일 그거를 그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어요. 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. 근데 그때 이제 어차피 웹툰을 그리다 보면 컴퓨터 앞에 있잖아요. 그리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림을 그리고 나면 지쳐요. 어디를 나가서 뭘 할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계속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때 유튜브에서 제가 기타 제작 영상들을 계속 찾아봤어요. 이거를 한 3년 정도 제가 계속 클래식 기타 만드는 거부터 시작해서 일렉 기타 만드는 거 계속 봤어요. 일단 유튜브가 뭘 하나 보기 시작하면 계속 추천하잖아요. 비슷한 영상들. 그래서 그렇죠. 처음에 봤던 게 아마 클래식 기타였을 거예요. 1시간짜리 풀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봤는데 이제 다음 날부터 계속 일렉 기타 만드는 거 뭐 또 다른 기타 만드는 걸 계속 추천을 하길래 그냥 봤죠. 만드는 것도 원래 관심이 있었으니까. 근데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를 계속 봤거든요. 근데 3년 정도를 봤더니 이제 알겠더라고요. 아, 요렇게 만들면 되겠구나. 제가 이제 근처에 목공방이 있어요. 집 근처에. 근데 대개 목공방들이 한 달 이용권을 끊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가서 나무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 달 이용권을 끊고서 거기 가서 기타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. 일렉 기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건 다른 나라에는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을 거예요. 아직까지는. 그래서 아마 일렉 기타 하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다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해외도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저기 클래식 기타는 있었어요. 이렇게 제작하는 걸. 근데 일렉은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없었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아마 다들 그거 보시고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일렉 기타를 만들기 전까지는 일렉 기타는 픽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만들어 보니까 중요하긴 해요. 그러니까 대개 일렉 기타 소리에서 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% 정도라고 해요.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90%까지도 픽업이 일렉 기타의 소리를 결정한다라고 해요. 그리고 저도 만들었을 때,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작을 했을 때는 확실히 픽업이 소리를 다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일렉 기타에서 픽업이 아무리 소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설사 일렉 기타에서 픽업이 99%까지 소리를 다 결정한다 해도 아직 100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일렉 기타가 99라고 했을 때 나머지 1%는 나무가 결정해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,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렉 기타를 연주는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저는 연주자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픽업만 좋은 거 끼면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아티스트들, 그러니까 저기 음악가들 있잖아요. 기타리스트들, 귀가 예민한 분들은 1%가 중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소리가 있잖아요. 다 물론 다르겠지만 아티스트마다. 근데 기타리스트들한테 기타를 만들어서 주면 일렉 기타에도 소위 말하는 최고 사양에 쓰는 나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똑같은 픽업에 똑같은 부품에 모양도 똑같은 기타인데
한쪽 기타는 그냥 그 일반적으로 쓰는 나무로 만들고, 그리고 한쪽 기타는 그 일렉 기타에서 소위 하이엔드 기타에 쓰는 나무가 있어요. 그거를 해서 줘요. 그러면 이제 쳐보잖아요. 그러면은 둘 다 좋다고는 해요. 근데 결국에 그분이 고르는 건 이거예요. 아까 그 하이엔드에 쓰는 그 나무.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타리스트들은 다르대요. 미묘하게 설명할 수는 없대요. 본인들도 이거를 설명은 안 되는데 그냥 그 미묘한 차이. 그러니까 사실 요 차이 때문에 요 1% 때문에 600, 800,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돈을 지불해서 기타를 구입해요. 그러니까 그 1%가 평범한 사람한테는 안 중요한데 아티스트들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무가 결국에는 중요해요. 악기를 만들 때 어떤 나무가 좋냐, 뭐 더 안 좋냐, 그 악기 제작자마다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되면 다 좋아요. 오래된 나무. 그러니까 아까 그 빈티지 악기라는 것도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타 중에 하나가 그 펜더의 스트라토캐스터. 그게 일반적으로 바디가 엘더예요, 엘더. 근데 최근에 생산된 스트라토캐스터에 있는 그 엘더는 그게 오래돼 봐야 5년, 6년?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70년대 혹은 80년대에 생산된 그냥 똑같은 엘더로 만든 스트라토캐스터라고 하면 지금 그 바디는 최소 30년에서 40년이잖아요. 그러니까 나무가 30년에서 40년이면 바짝 마르거든요. 그러면 소리가 정말 좋아져요. 그 이유 때문에 일부러 그 빈티지 악기를 구해서 부품 다 떼내고 나무만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, 이분이 치는 기타가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래요. 근데 거기 그 기타 바디에 사용된 나무가 마호가니예요. 근데 그 기타를 만들 때 그 마호가니를 어디서 구해왔냐면 서양집에는 보면 다 벽난로가 있잖아요. 근데 브라이언 메이의 아버지겠죠. 아버지가 아는 사람 집을 갔는데 벽난로 옆에 나무를 이렇게 대놨더래요. 근데 그게 보니까 마호가니래요. 근데 그 집이 지은 지가 200년이 됐다고 그랬나? 그러니까 200년인지 100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00년 단위였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마호가니는 최소 100년 이상이 넘은 거잖아요. 그리고 그 난로니까 열이 가해지니까 그 계속 그 안에 있는 수분이나 그 뭐 기타 수지 다 날라갔겠죠.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악기 만들기에 최적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나무를 팔으라고 그랬대요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 판다고 했는데 돈을 막 저 가면서 그거를 사왔대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악기가 그 지금 브라이언 메이가 쓰고 있는 그 기타인데, 그러니까 그 기타는 아마 가격으로 치면 이거 아마 그 가격 상정이 안 될 거예요, 아마. 그러니까 그만큼 악기는 무조건 오래된 나무. 그게 좋아요, 제일. 그렇죠.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? 그것도 지금 몇백 년 됐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그 제작자의 명성 때문에라도 유명하긴 한데 결정적으로 지금 그 악기가 제가 알기로 400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 나무가 400년이 되면 이거는 그냥 그 악기 만들기에 최적인 거예요. 최적. 소리도 정말 좋고 관리는 당연히 잘 해야겠죠. 그 습도 있는데 일단 놓으면은 안 되겠죠. 습도 관리만 잘 하면은 그 오래된 악기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. 그렇죠. 그 어려운 게 이제는 환경 규제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벌목 금지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벌목 금지되는 나무들이 점점 많아져요. 그래서인지 가격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. 2년이나 3년 전에 뭐 이를테면 내가 10,000원 주고 산 나무가 이제는 15,000원 아니면 20,000원. 뭐 배 이상 혹은 3배까지도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나무라는 게 이제는 그 과거에는 소모품이었는데 이제는
나무가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에요. 이것도 그냥 귀한 원자재 중에 하나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뻔한 대답 하잖아요. 아, 뭐 열정이 있고 뭐 네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막 하는데,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뇌로 그냥 단어를 외우고 어디 가서 이런 게 아니고 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똑같이 넥을 깎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막 그 잘 안 되고 대충 하고 잘 안 되는데, 어떤 사람은 그냥 아 요렇게 깎는 거예요 하면 아주 깔끔하게 잘 깎는 분들이 있거든요.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이만한 거 하나를 주고 아 요거 정사각형으로 한번 재단을 하세요. 저기 톱글 대패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두께는 5mm입니다.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뭐 5mm에 하면 5mm 두께를 가로 20, 세로 20을 정확하게 만들어요. 근데 손재주 없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삐뚤삐뚤하고 두께도 안 맞고. 커스텀 기타 취미가 아니고 커스텀 기타 제작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. 내가 손재주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기타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손재주가 있어야 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